네, 금요일에는 원래 ETF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시장이 쏠림이 발생하고 또 약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돈이 되는 종목들 찾아보는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매니저님 그동안의 종목별 수익률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김민수 대표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하이노베이션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지하이노베이션이 지금 추천 후에 이제 7월 18일 재추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20% 지금 이제 장중에 넘어설 것 같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장중에도 얘기하는 중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의 보호수 물량이 이제 1차 벤더 애들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 3차 벤더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매물이 없고 신규로 매수만 더 많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의 이제 암 관련 극복 프로젝트 포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도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토피 일본 관련 라이센스 아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5만 원을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보로노이 차트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전고점 그러니까 1차 목표가 3만 원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더 한번 홀딩하고 노려보셔도 좋겠고 그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충분히 수익 났다 싶으면 3만 원에 파셔도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지하이노베이션 새로운 공략한 종목, 다시 재공략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요즘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 최근에 또 재공략, 이 종목도 사실 재공략이잖아요. 성일하이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잘 나고 있어요? 17% 나는데 옛날에 과거에 제가 성일의 남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2027년 내후년부터 이제 폐배터리는 뜰 거다. 그때 이제 화랑기다, 개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면 늦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차가 나와서 폐차가 될 때가 그때 타이밍을 맞추는 것 같은데 지금 셀업체든 그다음에 양극재든 음극재든 지금 이제 계속 공장을 증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리 좋은 AI를 쓰건 로봇을 쓰건 관련해서 100% 수율이 안 나옵니다. 네. 하자가 생기고 기본적으로 5%에서 10% 신규 공장은 30%의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처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업체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현재 숫자가 찍히고 있는 두 업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스코도 하고 에코프로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이 공장 증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숫자가 찍히는데 내년에 추가 공장으로 인해서 캐파가 3배에서 4배 늘어나는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사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장이 개화가 벌써 됐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왜냐하면 신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화통법에 의해서 새로 지으려면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업체들이 하려면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거나 M&A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IS 동서도 이제 기존 회사를 M&A 한 것처럼 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내년, 내후년까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엔캠도 보겠습니다. 6월 말쯤에 공략했던 엔캠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약간 지루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숫자가 앞으로 나올 거고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거고 전해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전해액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전해질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능인데 전해액은 기본적으로 그냥 필수 양극재로 들어가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전해액의 80%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엔캠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엔캠밖에 없어요. 거의 1띠가. 지금 현재 작년에 9만 톤에서 올해 30만 톤, 내년에 100만 톤을 생산하게끔 캐파가 지금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LFP 그러니까 전고체로 가면 전해액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니까 없이 근데 그래요? 전고체도 전해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니까 고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이제 전해액이 필요한 그러면 이제 이게 사양 산업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네. 전고체용 전해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질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엔캠이 꾸준히 봐야 된다. 그다음에 캐파 증설에서 숫자는 당장은 안 왜냐하면 당장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은 어느 정도 캐파가
늘어나고 IRA가 수혜가 된다면 엔캠은 엄청나게 레벨업 될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종목 기존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늘도 두 종목 공략해 볼 텐데 첫 번째로 공략해 볼 종목은 이전에도 한번 공략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딥노이드를 재공략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윗꼬리가 쭉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JLK랑 올랐다가 빠졌는데 네. 이게 추천 가격이 9,000원인데 뭐 거의 더블 가격에서 지금 거의 70~80% 이상 높은 가격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뷰노 뭐 루닛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시장에서. 그만큼 올랐고 이제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물론 70~80% 올랐지만 아직까지 시총을 봤을 때 1,000억대고 다른 애들은 2조대, 뭐 1조대가 다 돼가고 5천억대이기 때문에 가장 아직까지는 후발 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성장성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확장 업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식약처에서 17개 그 관련해서 이제 뇌뿐만 아니라 이제 JLK가 뭐 뇌졸중 관련해서 올랐는데 여기서도 파인, 그러니까 척추라든지 뇌라든지 혈관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식약처 인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1,755곳의 기관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고 뭐 2,200명의 의료인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의료 관련해서 이게 실험실용이냐라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빠지지 않냐고 하는 게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우리가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네. AI 의료 영상이.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요렇게 회사를 딥노이를 추천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사업 영역이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로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전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외관을 봤을 때 하자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AI가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자동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딥노이드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이런 데가 검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공시가 나왔는데 공항공사에서 우리가 가방을 들고 맡기면 사람이 이렇게 뭐 안에 뭐 있는지 엑스레이 쫙 찍죠. 그거를 이게 지금 납품을 곧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달청에서 이제 회사로 등록이 됐고 이제 곧 아마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시간이 걸릴 거. 근데 정부는 또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업체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지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용에서 뭐 AI 영상, 의료 영상이 아니고 실제로 산업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딥노이드뿐만 아니라 루니 JLK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덜 오른 딥노이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딥노이드 재공략 해보겠고요. 이번에 목표 주가 얼마 보십니까? 25,000원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뭐 2천억 초반, 뭐 약간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지금 5천억에서 1조, 2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딥노이드를 다시 한번 재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할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쪽 장비주. 사실 이 종목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한 2달 가까이, 한 달 좀 넘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뭐 오늘 올랐다가 이제 뭐 외국계가 매도하면서 조정을 거쳤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수혜주가 뭔가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시총이 4조에서 5조대를 달리고 있는데 매출이 나오면서도 저평가돼 있는 게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국내 오사트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이 찍히고 있고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오는 회사는 이제 하나마이크론밖에 없어요. 오사트 뭐 다른 회사들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걔네들은 이제 테스트 장비, 뭐 후공정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풀 턴키 오사트 업체예요. 그러니까 턴키라는 거는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키를 돌리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큼 해서 턴키 공사를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가 범프, 웨이퍼 테스트, 패키징, 파이널 테스트, 모듈화까지 다 한꺼번에 맡기는 오사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뭐 테스트부터 다 이제 패키징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TSMC랑 삼성전자의 차이점이 나노 공정의 차이점이 아니고 패키징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러니까 뭐 그 엔비디아가 수주했을 때 엔비디아 수주가 안 나온 게 패키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가서 우리 패키징 잘 할게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패키징에 한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사트 업체 중에 이제 이게 있고 과거에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약했던 게 삼성전자양의 80%였는데 너무 작년 몰랐군요. 2분기부터 이제 하나마이크론 이제 공장을 가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향
반도체를 작년 2분기부터 이제 말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래처가 다변화. 네, 다변화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1조 5천억, 1조 뭐 1,000억대에서 이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이제 PPT 보시면 이게 패키징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고객마다 다른 전기차용 그러니까 패키징에 어떻게 이제 심느냐 기판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PPT 요 보시면 이렇게 네. 많은 다양한 이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메모리, 비메모리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이 지키는 옵사트 1위 업체라는 거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지금 현재 21,000원에서 1조 9천억대인데 네. 4만 원, 2조 정도 이하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거의 4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는데 1조대 충분히 네.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4만 원 잡고 시총 2조까지 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는 의미는 웬만하면 손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오늘도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